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 서호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벌써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선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한 7월쯤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얼마나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세 가지로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Q&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즉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사실 큰 고민을 아직 안 해보셨을 분들이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살짝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제 과목이 가지는 선입견 그리고 경제 과목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 것이 있고 몇 개를 선택하나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리 영역, 역사 영역, 윤리 영역, 그 다음에 사회 영역 이런 게 있죠. 그런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과목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고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사회탐구는 어떻게 구성되냐? 모의고사 봤으니까 알죠. 우리가 10문제씩 해서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이런 거겠죠.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진 않아요. 아주 많진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회탐구라는 걸 그냥 다 배웠어요.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좀 배웠던 세대고, 근데 점점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고 과목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까지 온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능은 안 볼 수 있지만 학교의 내신 과목으로 다양한 과목을 해봤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했을 때 내가 학교에서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혹은 내가 했었는데 좀 괜찮았다 이런 과목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해봤다라는 것은 시간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니 학교에서 했던 과목, 익숙한 과목을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게 1번 익숙함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익숙함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4% 1등급이다. 1등급에 들어가기 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로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세 번째, 싫어하는 요소가 있다. 저는 1번, 2번보다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충남 보령시에서 태어난 호성이는 서울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서남북의 방위가 잘 잡혀 있었고 큰 도시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도청 수제지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리는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 사람들 우리가 그걸 서울 촌놈이라 부르죠. 서울 사람들은 다 서울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위에 관심이 없다. 그럼 지리는 패스 이거예요. 두 번째, 왜 세종이 태종의 아들이냐? 왜? 아들이니까 낳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싫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아들인 거 싫고 이런 인과관계에 나 별로 관심 없다. 그럼 역사 패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머리를 쓰는 IQ 테스트 같은 게 싫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경제보다 사회문화가 더 IQ 테스트 같아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사회문화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용의 개념이 더 많지만 수능은 점점점 IQ 테스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IQ 테스트 같은 새로운 지표에 대한 익숙함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나 그리고 머리 쓰는 거 싫어. 비율, 변화율 싫어. 그러면 패스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리 과목도 여러 번 계산 문제가 있어요. 표 분석하는 게 있고 그런 거 못하면 패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윤리로 가야 됩니다. 자, 윤리 과목으로 갔어요. 윤리 과목 갔는데 윤리 중에서 1. 나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싫어. 나 너무 외국인의 이름을 외우는 게 싫다. 그럼 패스예요. 두 번째는 윤리 과목은 표는 없지만 말장난이 들어가요. 말장난이 조사의 여부, 그 다음에 출제자 의도가 이야기하는 단어 범위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물론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공부를 적게 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고민 안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많아. 어서 주워 들었어. 그럼 생상의 나래로 해서 자기 합리화를 펼치기 시작해요. 그럼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적 마술에 싫다. 언어적인 꾸밈이 싫다. 그러면 윤리 패스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언어적인 그런 꾸밈이 좋아. 윤리를 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새로운 도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럼 사회문화 가시면 되고 난 법조항이 너무 좋아. 그럼 법 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지리가 너무 좋아. 난 우리나라 국내 일주일 다닐 테야. 세계 일주일 다닐 테야. 그러면 지리로 가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직 저는 경제 과목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1, 2번보다 3번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없다 하면 좋아하는 거잖아. 좋아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둘을 가지고 휩쓸릴 필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전공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문과 중에서 대부분이 상경계열을 가려고 하잖아. 근데 경제 선택자는 없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나중에 가면 뭐 배우긴 하는데 전공 수준까지는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너럴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입각하여 고등학교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지식들만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지식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중에 이걸 할 거니까 사명감 해야겠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가지 익숙함, 두 번째가 선택자 수, 세 번째가 싫어하는 요소, 네 번째가 전공인데 2가지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2가지를 고려하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선택자 수가 많다는 걸로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슬픈 얘기가 한 7월쯤 돼서 바꿀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 4가지 중에서 2개는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2개. 그래서 선택의 요소에 2개는 가져가자. 그럼 저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제 과목은 선택자가 많이 없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입견이 좀 강하죠. 1번 경제는 어렵다. 수학이란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경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는 처음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대부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째, 선택자가 적어서 불리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선택자가 경제가 10,00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문화 생활관리 막 20만 명씩 갈 때 혼자 10,000명이 안 돼. 근데 이해는 해. 왜?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면 수 싫어해. 수는 경제야. 수 이꼴 경제야 라고 하는 그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경제는 상위권만 하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서 들러리를 해줄 수 없다. 라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목조목 반복할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
선택자가 적어서 불리하다. 경제는 상위권만 한다. 라는 걸 얘기하면 1. 경제는 어렵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만 어려워요. 그것 외에는 대부분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 선택자가 적어서 불리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퍼센테이지 싸움이야. 4%. 그 다음에 상위권만 하면 그럼 4%에 들어갈 수 없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이든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이러한 선입견, 선택을 하려면 단호한 결의를 통해서 장점을 잘 파악해야 돼요. 1번, 어차피 1등급 만점이에요. 어차피. 근데 실제로 만점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등급이. 올해는 안 나와서 만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자가 너무 많으면 더 어렵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출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꾸 주변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쟤는 이 과목을 해서 제가 저걸 이만큼 풀었고 나는 쟤보다 더 늦게 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간의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근데 플랜 짠다고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경제가 좋다면 if 나중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면 내가 상경계열을 갈 거라면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과목을 해도 돼요. 왜? 다 맞으면 되고 다 맞는다는 거고 다른 건 필요 없고 4% 사람이 많고 떠나서 그냥 나 다 맞을 거야 혼자 라는 거죠. 그래서 만점이 1등급이니까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기출만 확실해도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다양한 경제학을 하고 있고 제가 객관식 경제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학을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경제는요. 내용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출에 어지간하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낸다고 해도 6하고 9하고 시그널을 보내요. 근데 새로운 걸 낼 수가 없어요. 왜? 경제학의 이론은 발전하지 않거든요. 이론은 없어. 그러면 숫자가 가지고 바꾸는 건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것만 잘 돌려도 여러분들 거기 내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것과 달리 새로운 지표나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내가 다 풀어보는데 순수하게 풀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경제는 항상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요소를 가지고 땡긴다라고를 정하면 이렇게 재밌고 쉬운 과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처음에 과목이라는 게 그래요. 1등급이 갈 때 뭐 사문, 생윤 뭐 이런 과목들 뭐 저도 가르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40점 언저리에 갈 때 40점 언저리에 갈 때 경제를 100으로 하면 걔네들은 60, 70이면 40점 언저리로 가요. 퍼센테이지 주시면. 그러니까 40점 언저리로 가는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진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저는 목표가 그냥 40점을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사문생은 가세요. 아니 뭐 한지 가시고 자기 좋아하는 거 가세요. 경제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는 반드시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과목들은 제가 장담컨대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아니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양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 내가 다 맞는 공부를 한다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 경제보다 공부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라는 과목은 수능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 경제적 사고가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멘사 회원의 IQ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것이 두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과목 아니에요. 최초가 느리게 보일 뿐. 결국 최고는 마지막은 오히려 적거나 똑같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서 직관적 사고력, 수능적 사고력을 갖추면 저는 괜찮은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경제 선택하면 다 됩니까? 아니, 노력을 해야지. 직관력을 기를 수 있어야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 정도는 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과에서 상경계열에 있는 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익숙함, 선택자 수, 싫어하는 요소, 그리고 전공 중에서 꼭 두 가지는 해라. 사문을 하든 생윤을 하든 경제를 하든 아무거나 하세요. 한지를 하든.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선택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고3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왜? 3월달 되잖아요? 모의고사 봐요. 4월 모의고사 봐요. 5월 중간고사예요. 6평이에요. 7월 기말고사 봐요. 그러면 100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3은 10월달까지밖에 없어요. 11월은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은 빨리,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메가스터디 훌륭한 선생님도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고, 적어도 경제를 선택한다면 경제 전문가 저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응원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관이 되는 분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고,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저를 또 만나는 친구들은 또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